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4분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자, 오늘 뭐 3분기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또는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약간은 좀 두려우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세뇌당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 방송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주인공을 또 모셨습니다. 자, 레그너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과 함께 우리 또 세뇌 다가로 한번 가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쑥스럽네요. 예, 자, 롱돌이와 롱돌의 대화를 과연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이게 항상 저는 의문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냉철하게 지금 시장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씩 또 뜯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은 뭐 경제 성장률 이게 지금 물론 지금 전망치긴 하겠지만은. 도대체 이러한 경제 성장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이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럴 때는 원론으로 복귀를 해야죠. 예, 예. 우리가 뭔가 위기가 있고 막 복잡할 때는 예. 그 밀턴 투 더 베이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클래식하게 가야죠. 네. 예. 왜냐하면 몇백 년에 걸쳐서 그 경제학자분들이 정말 수재인 분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사회 현상을 정의를 딱 해놓은 게 경제 원론이란 말이에요. 예.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한 국가의 경제를 쭉 GDP라고 하잖아요. GDP를 딱 분해를 해보면 시청자분들 보시는데 순서대로 소비 더하기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수출 빼기 수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투자적 유익할 때 항상 쓰는 그래프.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수출과 수입은 뭐 관세 갖고 뭐 한다고 그래도 대세는 안 바뀔 겁니다. 워낙 서비스나 소비 중심의 경제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GDP 항목의 첫 번째 오는 소비와 소비만 일단 보자 이거죠.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워낙 세잖아요. 지난번에 그 PCE 발표됐을 때 퍼스널 인컴, 퍼스널 그 컨섬션 익스펜디처 개인 소비 지출 워낙 셌고, 자 그럼 소비가 세죠. 그 동안에는 정부 지출이나 투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 부분 보자 말이에요. 민간 투자 부분. 맞아요. 캐펙스, 캐피털 익스펜디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한 달 됐나요? 그 메타에서 뉴욕 앞에 맨해튼만한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이런 소식이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이게 나중에는 수익을 못 벌어서 진짜 버스트아웃이 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한 3년, 5년 안에는 안 올 일이니까 일단 민간 투자가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경제 자체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고 양적 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소비와 투자까지는 됐죠. 정부 지출 G, government spending. 정부 지출 보잔 말이죠.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자마자 그때 손정희 회장하고 얼트만하고 레리 앨리슨 불러다가 포디움에서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정부 지출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매번 언급하는 TGA 그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재무부 그 잔고 재무부 통장이죠, 통장. 지난주에 제가 25일 기준으로 보니까 드디어 이제 연초에 7,800억까지 쭉 올렸다가 내내 공격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이 가버먼트 스펜딩이에요. 정부 지출입니다. 그 GDP의 세 번째 오는 항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그 OBBBA에서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면서 3천억이면 잔고가 거의 바닥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8천억까지 쭉 올려요. 지난 19일, 18일까지 8,080억 달러까지 쭉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제가 시중에 유동성 얘기하면서 조금 빨아들이다가 지난주 25일 날 데일리로 발표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7,600억 달러로 지출을 다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또 7,800억 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그 선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지출해 나가는 원래 재무부가 거네요. 항상 타겟으로 삼는 재무부 잔고 규모가 8,000억에서 8,500억 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딱 채워놓고 이제 공격적으로 지출을 해야 돼요. G잖아요. 그러면 수출 빼기 수입 빼고 일단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GDP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제가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런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꾸 그 홍동을 좀 하시는 게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좋거나 나쁘면 그거에 따라서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GDP, 경기 펀더멘털을 미리 반영해서 조금 속된 표현으로 방정맞게 반영하는 게 자본시장, 주식시장이죠. GDP가 이렇게 빵빵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또 저 이제 뭐 많은 말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면은 노동시장도 뭐 절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절대치로 봤을 때 낮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야, 금리 인하를 왜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또 실망감 때문에 일부 뭐 성장주들이 약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시는데 저는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경기는 좋고 봐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 주식시장 자체가 그 GDP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뭐 금리 인하 이 부분에만 좀 몰두하고 있지 않나. 그럼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예. 맞는 말씀이신데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리세션 컷이 아닌 다음에는 분명히 호재긴 호재죠. 안 그래도 센 경기에다가 예. 불이 설설 붙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 묻혀준 격이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초과상관을 태울지는 나중 얘기고 예. 그게 2, 3년 있다가 버블이 버스트아웃 하는 되는 거. 과정에서는 즐길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당장은 엔조이 하자는 입장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엔조이하는 이 경기 성장세를 AI가 2년 됐습니다. 끌어온 지가. 예. 레리 앨리슨, 로렌스 앨리슨, 오라클의 IT계의 산 증인이시죠. 그분이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올 1월 달에 연초에 1,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이 AI의 초기 인프라 투자 기간을 자기는 한 5년 본다고 그랬어요. 5년 보는데 예. 2023년 초에 챗 GPT가 나오면서 AI가 이제 탁 불거졌었잖아요. 예. 그럼 그때 당시 말로 2년도 아직 같이 안 지났다. 지금이면 한 2년 반 지났잖아요. 예. 그러면 5년이라는 게 5년이 지나면 AI 테마가 꺾일 거라는 게 아니라 AI의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기간을 5년 본다고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이게 뭐 AI가 끝났고 리더십이 끝나서 시장이 그걸 걱정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뭐 반도체 공장만 하나 세우더라도 한 2, 3년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메타가 예. 맨해튼만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맨해튼이 얼마나 큰 섬인 줄 아세요? 예. 여의도에 한 몇 배 될 겁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오픈 AI하고 또 엔비디아가 또 합적 연행하고 뭐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간은 충분히 즐겨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또 하나 들고 예. 그 제가 작년엔가 웰링턴인가 하는 되게 하여튼 그 굉장히 존경받는 자산운용사에서 아카데믹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보고서를 제가 즐겨보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 제조업이 GDP에서 비중이 되게 컸던 과거 7, 80년대 미국 제품 수출 잘 될 때는 예. 그때는 이제 자본이라든가 어떤 노동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였단 말이죠. 제조업이 비중이 높았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주로 끌어가는 산업이 뭡니까? IP, 서비스죠. 하이테크. 네, 하이테크. 이런 회사들은 노동이라든가 자본의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조업의 마진율보다는 이런 회사들의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고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정당화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다라는 것은 일부 그 기업이 돈을 지출하거나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 과거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리고 있다는 돈을 얘기는 더 많이 남긴다는 얘기. 많이 남긴다는 얘기고, 많이 남긴다는 얘기는 사실 사람을 좀 덜 쓴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저 박스를 가끔만 보여드리잖아요. M7 지금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M7 더하기 팔란티어까지 해서 이제 브로드컴 팔란티어까지 해서 갖고 왔는데 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ROE만 보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게 다 ROE입니다. 예. 한 단위의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느냐예요. 애플이 지금 무려 ROE가 150%예요. 엔비디아가 110%입니다. 예. 적은 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한 자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서 조금 부정적이긴 한데 예. 브로드컴 같은 이제 조그만 회사 계속 커가는 회사가 적은 게 27% 정도 돼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 한번 보자면 영업이익률이잖아요. 영업이익률. 100만 원짜리 생산할 때 얼마나 남기느냐는 거예요. 예. 남기는 게 평균이 60, 70%, 80%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10,000원을 팔면 7,000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제조업체에서 저런 회사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잣대를 들이댈 필요는 없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산업 구조가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딱 다가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마진율에 대해서도 지금 워낙 빅테크들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고 현금 흐름도 좋고 이 AI 세계에서는 사실상 이 정말 돈 먹는 하마이니까 정말 엄청난 현금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면요. 제가 오늘 또 이충환 대표님 나오시다 보니까 시장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비관론자들 어떤 의견을 하고 있는가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긴 하다. 일단 뭐 과거의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거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보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은 좀 매도세가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변에 AI가 수익화가 되는 그 과정을 시장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수익화가 일부 조금 지연되거나 또는 이게 늦춰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시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시장에서는 판단하게 된다면 이 큰 어찌 보면 지금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아주 과도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 저 역시도 그런 우려는 예. 조그맣지만 하고는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예. 최소한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2, 3년 내에는 그런 식이 안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 3년 내는 안 이제 온다. 지금 AI 초입이라니까. 예. 인프라를 한참 깔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AI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뭐 마진율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현금 우리가 벌어들이는 명목으로 예. 이걸 검증하는 거는 2, 3년 있다 얘기죠.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경제가 AI 덕분이든 뭐든 간에 한참 커나가고 있고 예. 우리가 그 2, 4분기 분기별로 기업 실적, 2, 4분기, 3, 4분기 실적 전망하고 그거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엔비디아만 해도 돈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벌고 저 사람들이 회계 부정 거짓말 했을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당장은 충분히 엔조이해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약간 좀 이질적인 얘기지만 제가 띄워놓은 그래프를 한번 꼭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뭐 기자님께서 예. 한번 그 기사로 활용하신 건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미국의 현재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17일 블룸버그에서 죄송합니다.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AAII라고. 예. 제가 한 20년 이 업계에 있으면서 계속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보고서 통계 자료를 항상 참고해 굉장히 영향가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자문사를 하면서 IP가 바뀌어서 그런지 블럭이 돼서 최근에 못 보고 있는데 아, 9월 17일 날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녹색이 시장을 불리쉬하게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응답 비율이 41.7%. 근데 베어리쉬하게 예상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42.4%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어리쉬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연 높아요 더. 그리고 그레이는 에라 모르겠다. 18%. 예. 그럼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팀장님은? 시장을 불리쉬하게 보는 사람이 베어리쉬하게 보는 사람보다 적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많이 최근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 개선이 정도. 됐는데도 어쨌건 안 좋게 보는 안 좋게 보는 사람보다 사람이 있다, 좋게 많다. 보는 사람이 예. 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은 이걸 보면서 이러니까 안 이제 좋구나. 안 좋을 수 있고 고밸류에이션 정당화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는 예.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안 제 좋은 사람 마음이잖아요. 다 넘어올 수도 있는 당연하죠. 그런 룸이 있다는 거네요. 이 빨간색 또는 그레이의 부정적인 또는 중립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들의 주식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다 속된 표현으로 주식에 몰빵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런 상태만 해도 이 정도 강세란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아직 다 몰빵을 안 했어요. 예. 그러고도 이렇게 강세예요. 예.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 있다는 남아있다. 얘기입니다. 룸을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짧게 10월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자, 이제 10월로 갑니다. 우리는 여행을 이제 가는 거예요. 자, 10월 말이 되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인데 이건 10월 말이니까 그럼 그 앞단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벤트가 실적 발표 그렇죠. 이벤트잖아요. 10월 한 15일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실적 발표 이벤트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과거 뭐 6월달, 7월달에서 이 3분기를 예상했던 이 EPS 전망치가 지금 9월 이제 막바지에 와서 보니까 기술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금리 인하고 뭐고 간에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올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고 있는 많은 이제 월가의 이제 분석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오히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이런 뭔가 불리시한 이런 어떤 흐름이 좀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뭐 저는 계속 될 거고 예. 뭐 속도가 더 정도가 얼마나 더 세질 거냐는 두고 봐야 되니까 예. 제가 뭐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예.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아, 제가 기본적으로 롱돌이라서 편안한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제가 그 미국 시장을 정말 면면히 보고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안 찾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고객 자금을 운용하고 저희 고유 자금도 똑같이 운용하고 있는데 예. 좋게만 보다가 미끄러져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안 좋은 게 뭘 찾으셨어요, 근데?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 관세에 따른 물가가 물가, 관세. 시연되는 시기를 되게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언제 정가가 되는가? 네, 예. 그게 연말 내지는 연말은 지나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닥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그 톡 튀어나온 이슈잖아요. 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근데 연방정부 그것도 셧다운 진지하게 좀 아니요. 악재로 보세요? 그냥 악재로 분류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로 보나마?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 펀더멘탈 관련한 거는 물가 빼고는 예. 그런 굳이 악재가 있을까? 근데 이제 하나 첨언을 좀 드리자면 예. 지금 띄워준 그래프를 한번 꼭 띄워주시는데 향후에 분기별로 EPS 이익 성장 예상치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게 봤던 그래프죠. 예. 그런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예. 오른쪽에 지난 9월 26일 팩트셋 보고서를 제가 거기서 캡션 떠갖고 왔는데 네네. 그 6월 대비 요번 9월 이후에 이제 EPS S&P 500 기업들의 어닝 기업 이익의 성장 전망치 3분기 겁니다. 네네. 업종별로 보면 자, 이게 지금 짙은 남색이 최근에 최근 거죠. 한 거죠. 예. 최근입니다. 옅은 회색이 지난 6월 6월에 한 대비해서 거고. 예. 그럼 모든 업종이 다 짙은 남색이 더 좋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네요. 이거 섹터별로 확 차이가 그렇죠. 나네요.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업종별로 섹터별로 다시 말씀드린 섹터별로 종목별 장세는 계속 되겠죠. 왜냐하면 예. 아무리 좋은 미국 시장이라고 해도 S&P 500이잖아요. S&P 500이 미국 전체에 상장돼 있는 4,800개 중에 선수들만 뽑아오는 게 저는 S&P 500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S&P 500 중에도 우리가 보통 아는 한 상위 200개 빼고 나머지 300개는 네. 중소형에 속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 500개 벗어난 종목들 중에는 예. 정말 상폐해야 되는 종목도 많아요, 미국도. 그래요? 아, 미국이라고 그런 회사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잘 보시고 예. 그 선정을 잘 하셔라. 무조건 다 투자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뭐 시장은 아닐 거다. 가장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큰 막대 그래프가 지금 IT죠. IT. 그러니까 이제 기술 섹터들이 있는 그 기술 섹터가 가장 큰 폭의 또 성장률을 보일 아까 것이다.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는 그러면서 3분기, 그러니까 4분기 시작을 하면서도 빅테크에 대해서는 꼭 뭐 포트폴리오 일부 좀 가져가야 기본으로 된다. 기본으로 깔고 가야 게 된다. 기본 전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까 우리가 뭐 다른 어조로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을 보세요. 막강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저 AI를 대표하는 빅테크들 회사들의 수익성이 막강하기 때문에 예. 저 상승이 꺾이겠습니까? 물론 마지널 개념으로 이 상승 기울기는 조금 떨어지겠죠. 요 표에서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여기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나는 뭐다. 저는 지금 의외로, 뭐 PER도 나와 있고 ROE도 나와 있고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아마 딱 보시겠지만 저는 의외로 알파벳이라고 봐요. 알파벳. 네, 구글. 야, 저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런지는 뭐 종목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료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기 오늘은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구글이 한번 큰 일을 강한 정말 큰 변형을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브로드컴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브로드컴을 갖고 있지만 오늘 가서 브로드컴 팔고 이제 구글을 사실 예정이시죠? 제가 두 종목을 갖고 있는데 예. 하나를 바꾼 게 알파벳을 바꿨어요. 알파벳을 그래요? 새로 넣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죠? 추석 지나고 나서 그거를 말씀해 사실 주신다고 제가 하니까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리기엔 조금 그렇죠, 부담됩니다. 맞아요. 제가 저도- 종목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알지만 짓궂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빅테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있고 강세를 뭐 시장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네네. 여전히 뭐 어떤 뭐 쏠림의 현상도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 이충현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저희 그 앞으로 좀 거시경제 측면에서 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사실 관세가 언제 전가될 것인가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을 것이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일부 지금 정당할 수 있는 ROE의 어떤 어마어마한 ROE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당할 수 그리고 있다. 재밌는 그래프를 한번 예. 칼슨 인베스트먼이라는 곳에서 가끔 이렇게 재밌는 통계자를 발표를 해요. 예. 이게 과거 한 7, 80년 동안 밸류에이션 지표하고 S&P 500 주식 상승률을 1년 데이터를 갖고 통계를 돌려봤나 봐요. 예. 추세가 보이세요, 팀장님? 두 약간 개간의 제 눈에는 약간 술 한 잔 드신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 만든 것 같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죠. 예. 이게 우상향을 하든가 우하향을 해야 그러니까요. 정외관계, 부해관계인데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계로 실제로 돌려봐도 밸류에이션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빠지는 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S&P 500 트레일링 P 대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규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네요. 또 한 번 강조드리죠.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는 거는요. 예. 이렇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갈릴 수 있는 거예요. 고평가돼 있다 말도 맞죠. 성장성을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라.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뭐 좀 전달해드려야 될 어떤 뭐 좋은 이야기들이나 인사이트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인사이트라고 하긴 우리가 내내 다뤘으니까. 예, 예. 최근에 저는 이제 이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봐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수출을 보면서 거시 지표 중에 환율을 보고 있어요. 지난 9월 18일 FMC 한 이후에 우리가 보통 FMC에서 금리 인하했으니까 그 며칠 상간은 US 달러가 좀 약세가 됐죠. 모든 맞아요. 통화에 대비해서 강세가 예. 약세가 됐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화만 보자면 1,410원 갔다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1,402원 3원입니다 지금. 지금요? 네. 아침에 왜 이럴까? 1,399원이었는데. 예. 정책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예. 왜 금리는 안 빠지고 오히려 10년물 금리, 시장 금리는 뜨고 환율은 오히려 왜 달러는 강세가 될까? 결국은 이게 답이 돌아오면 그 근제는 다 펀더멘탈 얘기라는 거예요. 아. GDP,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결국엔 수입.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럼요. 이게 뭐 결국은 금리 거기에- 인하고 뭐고 간에 그럼요. 그만큼 강한 경쟁의 성장률을 보이다 보니까 환율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부 원화 약세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유로화 대비해서도 지금 강세가 다시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깊게 보죠. 예. 보통 우리가 원달러라고 하면 네. 상대 환율이란 말이에요. 상대 환율이라는 얘기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또 해지 수요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미국이 만약에 어떤 나라하고 무역을 계속 하고 있으면 예. 상위 7개 정도의 가장 무역 비중이 많은 국가에 그 나라의 통화 또는 무역 가중, 트레이드 웨이티드라고 하죠. 무역 가중치를 뽑아내고 그걸 기본으로 실제 구매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절대적인 수치를 갖고 비교를 하는 게 실질 실효 환율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체질, 경제력을 예. 한눈에 딱 보여주는 게 어. 상대 환율이 아니라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얘기예요. 예, 예. 저희 파란색 제일 위에 있는 게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고 중간쯤에 있는 게 유로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고 아, 녹색깔이? 네네. 예, 예. 빨강색이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원 달러가 뭐 1,370원 갔다가 1,400원이 넘었네. 이거보다도 장기 추세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2007, 8년, 2015년, 16년 요즘부터 빨강색이 예. 한번 그 꼭지를 딱 치고 계속 하락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GDP 성장세부터 시작해서 예. 경쟁률 자체가 예. 개선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US 달러 한번 볼까요? 예. US 달러가 진폭은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쑥 오른쪽 끝에 쑥 빠졌다가 가장 끝에 보면 다시 딱 되튀고 있거든요. 예, 예. 미국 경쟁력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 덕분일까? 아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사하고 뭐 이런 것들 덕분 아니겠냐 이거. 그렇죠. 플러스 아주 그 탄력적인 민간의 다이나믹스, 민간의 경쟁력. 우리가 아까 뭐 그로스 마진 이런 걸 본 것처럼. 예. 그러니까 환율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 알겠습니다. 누구 덕분이냐고 저한테 아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또 트럼프라고 말씀하실까봐 하려- 제가 잠깐 지금 약간 움찔했습니다. 예. 하려다가 너무, 알겠습니다. 너무 친밀한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다. 지금 달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약달러의 방향은 가고 있잖아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절대치로 보게 되면 여전히 뭐 그래도 완전히 바닥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과거보다는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달러와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게 좀 좋은, 괜찮은 어떤 구간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누가 알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 예. 94년부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94년부터 지난주 금요일 현재까지 S&P가 몇 프로 떴는 줄 아느냐. 아, 1,350%. 최근에 좀 올랐으니까 1,400% 반올림을 하죠. 예, 1,400. 40년 동안 1,400% 상승했어요. 예. 이게 달러 기준이고요. 원화 기준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뭐였죠? 2,400%. 2,400%? 1,000%가 플러스가 돼요. 그걸로 답을 대신하죠. 알겠습니다. 40년 동안 미국 투자했었어야 30년 되는데. 30년 동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코스피가 얼마나 뜬 줄 아세요? 네. 올해 40% 뜬 거 감안해서 300% 떴습니다. 30년 동안. 30년 동안요? 네.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지금 뭐 펀더멘털이다 아니면은 뭐 밸류에이션이다 많은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ETF가 지금 현재 운용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4분기도 늘 좀 가지고 계셨던 뭐 저번에 나왔을 때 아마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량유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봤고 리치에 대해서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은 네네. 긍정적으로 좀 보셨고 그러한 어떤
추세나 관점은 포지션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포지션은 변동 없이 대신 계속 자산 배분에서 예. 대만 포지션을 조금 줄여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만 포지션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아 근데 그러니까 왜? 연초에 US 달러가 살짝 약세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상장된 ETF로만 하니까 네. 통화 관점에서는 거의 US 달러가 거의 한 80%였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한 60% 정도로 줄이면서 이제 대만, 타이완 달러로 이렇게 환해지도 좀 할 겸 예, 예. TSMC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음. TSMC가 전망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대만을 뭐 좀 털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 예. US 달러도 그렇고 미국의 어떤 이 성장세가 워낙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서 찾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 오히려 그런 예, 생각? 좀 선택과 집중의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예. 그 말씀 주셨으니까 예. 제가 뭐 그 인사께서 은근히 자랑도 하시라고 저한테 저희가 주식형이 올해 들어서 S&P 500을 연초 이후로 25%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아 S&P 500을요? 성과 자랑도 성과 자랑이지만 예. 그거를 6개 ETF가 하나가 막 올라서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지금도 뭐 계속 그 주식형은 저희가 당장 손댈 생각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워낙 웰 포지션도 돼 있다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레그논 투자자문의 퍼포먼스가 S&P 500보다 좋았다. 요거. 쑥스럽네요. 아니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최근 유튜브를 또 개설을 하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죠? 이춘강의 머니픽. 머니픽이라고. 뭐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일반 분들께 예. 뭐 투자를 하려면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왜냐하면 PD 분께서 이제 예. 그 컨셉을 잡으시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예. 군데군데 이제 제가 또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예. 그때그때 중요한 뭐 FMC라든가 아. 뭐 일드커브라든가 예. 또는 뭐 채권 투자 전략을 할 때 미국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끔 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설한 지 한 달 됐고요.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석 때 저희가 볼만한 컨텐츠가 거기 다 있겠네요. 뭐 다는 아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찍고 오긴 했는데 한번 놀러 오셨다가 알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 주시죠. 저도 이렇게 물어봤지만 아직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 추석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춘광 대표님 너무나도 저희 유쾌하게 또 저희 프리마켓 뉴욕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또 드리고 계신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춘광 대표님 유튜브 한번 저 정주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고요. 자, 추석 푹 쉬시고요. 네.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다다음 주 2주 뒤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춘광 대표님 2주 뒤에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또 이춘광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